요새 네. 용화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용화? 영화요? 용화평이요. 평요? 네. 이게 용인, 네. 화성, 평택이 뜨고 있다. 아, 용인, 화성, 평택. 네. 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들이네요. 네. 좋죠. 지금 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용인에 있잖아요. 네. 기흥구에. 네. 그 다음에 또 발표한 게 SK가 먼저 발표했죠. 음. 하이닉스. 처인구 원산면 쪽에. 음. 저 원산면에 그 저수지 예전에 가끔씩 아이들이랑 간 적 있었거든요. 아. 그때 뭐 봤냐면, 야, 기업체들이 연수원이 그렇게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부럽다, 부럽다 했는데 바로 이거 호재 떠가지고 제가 좀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 그리고 또 남사읍에다가 또 300조 또 삼성전자 한다고 했죠. 네. 그게 다 용인이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용인 수원에 뭐 일자리가 많은데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큰 일자리가 생기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화성도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택은 지금 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고 음. 다 너무 좋죠. 용화평 네네네. 외워야 되겠는데요. 네. 그럼 여기가 네. 이제 좀 입지 역전, 네. 좀 요런 게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네.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막 갑자기 팍 좋아진다기보다는 서서히 계속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레몬님, 근데 또 특히 네. 경기도를 보면 입지 역전이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잘은 안 변해요. 네. 뭐 강남은 계속 좋으니까. 그리고 안 좋은 지역은 계속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일자리의 변화가 오피스 중심이고 딱 트라이앵글로 있잖아요. 종로랑 강남이랑 여의도랑. 네. 여기서 크게 안 변하잖아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전부 다 오피스가 아니거든요. 뭐 판교는 오피스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제조업도 지금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입지가 완전히 역전돼 버릴 수 있죠. 사실 뭐 과거를 보면은 판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기 신도시 분당 먼저 만들고 이제 판교 일자리 쭉 들어오면서 분당에 있던 입지가 이제 판교로 완전 역전됐죠, 사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내려가서 수원만 하더라도 그때는 영통 이런 데가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 뭐 학군도 괜찮았고 근데 광교가 생기면서 역전됐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신도시만 생겨도 사실은 역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쭉 내려오면 잠실 말고 뭐 오금동이나 좀 아래쪽에 있는 동네들 거여동이나 약간 좀 송파에서 옛날에 끝자락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도시가 확장되면서 뭐 위례 신도시 이렇게 나왔을 때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사실 실세는 역전됐거든요. 그리고 뭐 경기도로 좀 가보면 저기 위쪽에 고양시에서도 마지막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가 지축지구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들어오면 서울 은평구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세는 지축이 좀 더 비싸요. 이 교통이라든지 좀 신도시 좀 새 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입지가 조금씩 역전되기도 하죠. 누가 봐도 서울인데 지축이 더 비싸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계속 막 변하고 있죠, 사실은. 행구님, 네. 근데 이제 지금 막 용화평이 뜬다 네. 이런 얘기도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네. 경기도에서 네. 입지 역전이 일어날 곳, 앞으로. 네, 이 앞으로 일어날 곳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힌트는 앞에 그 질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용화평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곳은 여기 아닐까요? 어디요? 여기. 여기. 네. 지도에서 들어가서 가운데. 가운데. 네. 동탄 이기 신도시. 아. 일자리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통 지금도 괜찮은데 GTX까지 제일 먼저 교통 완공되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큰 신도시잖아요. 동탄 1기랑 2기랑 또 어우러지기도 하고. 지금은 광교보다 좀 한 클래스 아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네. 좀 길게 놓고 보면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요? 와. 광교랑요? 네. 광교는 신분당선이 있는데요. 신분당선 있죠. 네. 근데 사실 광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 안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원 삼성에서 다 일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더 많은 일자리가 동탄역 인근으로 쫙 생기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동탄이고 인프라가 제일 그나마 돼 있는 것도 동탄이고 그래서 일자리 생기지 그 다음에 상권도 이미 괜찮지
빠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호수가 없잖아요, 호수. 호수는 없는데 아래쪽에도 호수가 있죠. 아, 또 나름 상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시세가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매가가 거품이다.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형편없거든요. 야, 여기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또 조금만 내리면 옆에 뭐 오산으로 갈 수도 있죠. 뭐 용통으로 갈 수도 있죠. 수원 구도심 갈 수도 있죠. 뭐 용인 기흥구 갈 수도 있죠. 대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혼자 팍팍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마솥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영통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시세가 진짜 늦게 움직였어요. 서울 다 오를 때. 그 다음에 광교 진짜 많이 올랐을 때도 안 오르고 영통 역세권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체제가 너무 많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에 쑥 하고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마지막에 흐름을 탔거든요. 네. 동탄 이기 신도시 이런 것들도 가마솥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갈수록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평택 지역도 좋죠. 네. 충분히 아까 뭐 원산면 좀 멀긴 한데 가까이 있는 그 남사읍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충분히 갈만 하거든요. 그리고 KTX도 지제역 들어올 거고 또 그 다음에 평택 자체에도 지금 삼성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에도 증설하고 바로 위에도 증설하고 교통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 평택도 동탄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수혜를 계속 본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지역 있죠. 오산. 오산은 이제 구도심도 있고 뭐 오산 세교라든지 약간 택지 개발로 조금 신도시 느낌 나는 그런 신축 아파트들도 있죠. 네. 근데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분들은 분명히 거기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그 생각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기흥으로 넘어가면 기흥에서도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택지 개발식으로 지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수혜를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뭐 용인이랑 동탄, 평택 그 사이에 있는 오산까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넘어가면 완전 다른 지역으로 비슷한 컨셉으로 살펴본다면 고양 킨텍스가 앞으로 입지가 좀 더 역전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가장 시세를 리딩하고 있긴 한데 네. 일자리가 이제 거기는 들어가거든요. 뭐 장항지구 쪽 옆에 뭐 테크노밸리도 있고 뭐 킨텍스 전시장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CJ 라이브 시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GTX 딱 들어오니까 일자리랑 교통 두 개 다 해결되잖아요. 네. 주변 상권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저 서북권 쪽에서는 고양 킨텍스 거기가 더 시세를 조금 더 벌리려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은평구, 서대문구보다 여차하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서울의 허리라인하고 각 경기도의 대장하고 지금 계속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맹구님, 그럼 네. 킨텍스랑 송도랑 비교하면 어때요? 킨텍스랑 네.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죠. 왜냐면 경기도에서 뭐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고양시 킨텍스가 그래도 나름 대장 격에 속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랑 경쟁 충분히 할 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컨셉은 또 다른데 안양이나 의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양 의왕 쪽은 지금 이제 월판선이라고 해서 지금 경강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판교로 이어지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그 평촌에서 판교로 출근하기 조금 애매해요. 대부분 글로 안 가요. 네. 버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로 일자리 연결 쉽고 판교도 갈 수 있고. 거기다가 인덕원선 생기면 반도체 쪽으로 연결도 빨리 되잖아요. 네. 일자리로.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제주도 갈 사람들 가고 판교로 갈 사람 가고 서울로 갈 사람 가고 그게 다 가능한 위치가 평촌하고 의왕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완전 다른 컨셉인데 일기 신도시 분당 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도 입지가 좋지만 또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미 좋잖아요. 이미 좋은데 네. 이 친구의 가장 최대 단점 부족한 게 뭐죠? 구축. 구축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앞으로 신축이 될 가능성만 열려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신축이 돼도 판교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판교보다는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격차가 많이 줄겠죠. 그리고 판교는 점점 오래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얘는 계속 신축이 새로 생길 거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신축에 회사 가깝고 나름 학군이나 이런 학원도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이 좋은데, 더 좋은데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이야기긴 하지만 관심을 가질 만하다. 네. 그리고 뭐 한 군데만 더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광명역 인근 이제 광명에서도 광명시가 크잖아요. 네. 저는 아래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직동 있는 쪽. 네. 거기가 이제 확장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교통이 이제 워낙 좋아지니까 네. 지금은 1호선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간선이라서 불편한데 이게 이제 신안산 선생님은 여의도로 한 방에 가죠. 네. 그 다음에 월반선으로 판교로 한 방 가요. 그러니까 서울로는 좀 진입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여의도, 판교는 다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양의왕처럼 비슷한 컨셉으로 여기도 입지가 좋고 한데 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 뭐 그런 것들. 랭구님, 근데 네. 이제 경기도 네, 입지 역전이 일어날 것들 네,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인데 네, 뭐 한두 군데 네. 여기서 좀 한두 군데만 더 주목해라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한두 군데만. 네, 여기는 진짜 좀 장기적으로 변화가 클 것 같다. 그래도 원픽은 저는 동탄 이 신도시. 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원픽이 중요하죠.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서울로 오고 가는 교통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일자리는 서울이 아니에요. 네. 지금 오른쪽에 이제 생길 회사들이거든요. 원산면하고 남사읍. 네. 여기 교통이 지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 길이 이래요. 음. 용인으로 갔다가 요래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원하게 안 가게끔 돼 있어요. 음. 근데 교통 계획을 쫙 보면 도로 계획이 다 서 있어요. 전부 다 딱 동탄역에서 오른쪽으로 딱 가서 동탄 이 신도시 그 오른쪽 끝자락에서 도로가 쫙 만들어지고 또 중간에 끊겨 있는 것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종부터 시작해서 서울고속도로 거기도 중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로 다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지금 현재 교통에서는 차라리 기흥구 저기 용인시청 옆에 역북지구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빠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동탄으로 다 연결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네. 왜냐하면 대제재가 너무 많으니까. 야, 이게 너무 올라가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옆에 괜찮은 것도 많잖아요. 네. 이게 다 소처럼 달궈져야 그래야 이게 또 팡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한 10년 뒤에는 광교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랭구님,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네. 알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입지가 변하는 지역의 좀 공통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네. 핵심은 일자리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네. 조그만 일자리 한두 개 말고 진짜 대규모 일자리 늘어나는 곳. 거기랑 제일 가까운 지역. 근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입지여야 돼, 이미. 그냥 가깝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야, 내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여기로 발령받았는데 어디로 살아야 되지 했을 때 모든 조건이 좋은 걸 선택할 거예요. 인프라가 다 이미 깔려있는. 네, 교통, 뭐 상권, 뭐 학원, 뭐 신도시 느낌의 어떤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 그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가까운 곳이 지금 제가 다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들이고요. 일자리가 생기는 곳들. 그 다음에 교통 무조건 줘야 되죠. 그 일자리랑 교통도 중요하고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신도시면 너무 좋죠. 신도시면. 그럼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 교통, 신도시. 네. 신도시가 어렵다고 하면 이미 신도시인데 노후화된 신도시, 분당 같은 곳들은 아파트가 신축으로 바뀌는 곳들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왜냐하면 신축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네. 랭구님, 오늘은 이제 경기도 알아봤는데 네. 다음에는 지방이나 네. 서울에서 네. 입지 역전이 일어날 곳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죠. 컨셉이 좀 다르긴 하죠. 어, 왜냐면 거기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지방은 제조업일 수 있지만 또 지방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네. 특징이 완전 다르죠. 어, 그래서 입지 역정이 훨씬 더 서울 말고 지방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를 한 번 어떻게 했냐에 따라 자산 크기가 완전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그걸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핏!